진화하나 어떻게 됐냐? 어린이 카드 게임 중독자 카이바 신의 카드를 합법적으로 뺏기 위해 배틀시티라는 대회를 개최. 그 배틀시티에서 주인공 유희를 노리는 굴즈와 각종 쩌리들, 그리고 라의 진정한 주인 어둠의 마리크가 깨어나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입니다. 결승 대회장으로 향하는 배틀십에서 갑자기 그 배틀십이 누군가에게 조종을 당합니다. 멀쩡하게 경로를 가고 있던 배틀십이 그냥 이렇게 띵 돌아가지고 딴 데로 가버려요. 그럼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이런 해킹 특! 갑자기 해킹한 사람 얼굴 딱 나오고 메인 모니터에 애새끼가 나오는 거예요. 뭐야 이 새끼? 근데 그 애새끼가 머리가 밀크색이야. 이거 약간 유희왕 국룰이거든요. 머리가 유희왕에서는 일지를 해둘수록 더 이제 미친놈이에요. 약간 이런 게 약간 정설이죠. A가 이제 자기 소개를 합니다. 자기 이름은 노아다. 그러니까 지금 노아라는 그 꼬마가 보안이 살벌한 카이바 코퍼레이션의 배틀십을 해킹을 해가지고 조종을 해버린 거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뭐야, 완전 스파이키지야? 뭐 이러고 있는데 바다에서 거대한 헬리캐리어 같은 게 나오더니 배틀십을 딱 몸짱 못살게 가둬서 바다로 같이 내려갑니다. 이게 뭐지? 보니까 거대한 해상 요새가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요새의 주인이 노아인 거지. 무력으로 그냥 이렇게 가둬버리니까 바닷속에 애들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뭐 총 있으면 뭐 할 건데. 심지어 걔네는 밖에 총이 아니라 기관 단총이 있어. 글로벌 조종하는. 그래서 직원들 있잖아요. 카이바 코퍼레이션 직원들. 걔네가 나오려고 그러니까 총을 쏴버리니까 못 나오게. 그러더니 노아가 야 카이바 모쿠바 그리고 유인원의 친구들 너네만 나와라. 마리크 이시즈 이런 애들은 아예 밖에 못 나오게 하고. 뭐지? 그래서 일단 어쩔 수 없잖아요. 지금 뭐 갇혔으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야. 하는 대로 해야지 뭐 어떻게 바닷속인데. 가니까 커다란 광장이 나오는데 그 광장에 뭐야? 형이 왜 여기서 나와? 옛날에 카이바 코퍼레이션의 이사들이었던 빅5가 갑자기 나오는 거예요. 뭐지?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제가 옛날에 이제 간장이 넘어갔던 얘기였는데 그 빅5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빅5가 누구냐? 그 예전에 말씀드렸죠? 그 듀얼리스트 킹덤 그 당시에 페가수스가 카이바 코퍼레이션을 먹으려고 회사 내부자랑 딜을 했다고. 그때 그 딜한 사람이 5명의 이사였던 빅5예요. 근데 얘네를 딱 보면 알다시피 아니 회사원이 사장 모르게 다른 회사랑 짜고 회사 날려먹으려고 그래? 하니까 당연히 해고를 알겠죠? 근데 카이바가 어떤 놈이냐? 터민 그냥 폭탄해가지고 자기 목숨 걸고 듀얼한 새끼잖아. 재밌겠구만 이러면서. 빅5도 오랫동안 카이바를 지켜봤던 애들이니까 당연히 그걸 아는 거야. 그래서 빅5가 그 해고를 당하는 순간에 딱 딜을 합니다. 내가 잘못은 했지만 이거 그대로 그냥 해고를 하면 재미없지 않냐? 해고빵 걸고 내기 한번 하자 이래가지고 해고를 걸고 자기들이 이제 만든 가상현실 게임이 있는데 게임으로 승부를 하자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카이바 이 새끼가 딱 눈 돌아가는 소리 하는 거죠. 그거 재밌겠구만. 그래가지고 카이바가 가상현실 세계로 갑니다. 그 가상현실 세계는 어떤 세계냐? 카이바가 평소에 좋아했던 듀얼 몬스터즈 그 듀얼 몬스터즈 카드를 이용해서 소환하면은 실체화가 돼가지고 몬스터를 타고 RPG를 하는 이런 식의 게임이었어. 근데 카이바 옛날에 유이한테 질 것 같으니까 팍팍했잖아. 잘 떨어진다 그러고 막 누가 그 사장에 그 직원 아닐까봐 빅5도 아예 카이바 이기면 원체 차단. 딱 카이바가 게임 하자마자 바로 손발을 묶고 납치를 해버리는 거야. 그렇게 해서 카이바를 게임 세계에 가둬버리는 거죠. 네가 가상현실에서 못 나오면 뭘 할 수 있는데? 약간 이런 느낌으로 빅5가 안 잘리려고 그지랄이 나니까 모코바가 혼자서 못하겠다 해가지고 지원군을 불러옵니다. 그 지원군이 누구냐? 카이바가 그토록 맨날 이기고 싶어하는 유이. 그 유이의 따까리들. 유이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 게임 속에 들어가서 잡혀간 카이바도 구호하고 빅5가 물리력으로도 막으려 하고 게임 속에서도 막으려고 하는데 그 게임 속에서는 빅5가 이제 5가 드래곤 FGD라는 형태로 나와가지고 막으려고 하거든요. 그것도 이제 역으로 유희랑 카이바 애들이 역광을 시키면서 오히려 그 빅5 애들을 게임에 가둬버리거든요. 그래서 걔네가 그 이후로 다시는 안 돌아올 줄 알았어. 왜냐면은 게임에 갇혀버렸으니까. 끝난 거 아님? 이랬는데 그 빅5가 갑자기 나타난 거야. 어떻게 탈출했지? 이랬는데 알고 봤더니 그 미트 초코 머리 있죠? 노아. 그 노아가 여기 너네 이미 가상현실이야. 이미 못 나가. 이러면서 가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강제로 또 듀얼을 시켜버리는. 근데 어쨌든 간단하게 룰 설명을 해주는데 이번에는 이제 예전처럼 그냥 뭐 듀얼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배틀시티 시스템에 더해서 자기가 대표카드 한 장을 지정하면은 그 대표카드가 덱마스터라는 몬스터가 돼서 뭐 이제 특수한 스킬
뭐 예를 들어 뭐 블랙메이션이 덱마스터다 이러면은 효과로 묘지에 있는 마법 카드한테 발동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듀얼리스트 스킬처럼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갑자기 친절하게 설명을 해줘 노아가. 뭐야 뭐지? 왜냐면 저번에는 설명 같은 거 좀 대충 해줬거든. 거의 안 해주다시피 하고. 근데 왜 설명해주나 했더니 딱지 세계 새끼들 툭 하면은 맨날 목숨 걸고 듀얼하잖아. 근데 뭐 그냥 그 목숨 걸고 한 듀얼을 넘어서 이번에는 육체를 건 듀얼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빅5가 예전에 카이바한테 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얘네가 게임 세계에 갇히면서 정신만 살아있고 육체는 죽어버린 거야. 그래서 자기가 현실로 돌아가기 위해서 젊은 유이와 친구들 그리고 카이바 너네 육체 빼서 다시 나가겠다.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지금 이런 시스템을 함정을 만들어 놓은 거죠.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옛날처럼 한번 힘 합쳐가지고 5가 드래곤 죽인 것처럼 해야 되나 싶하고 있는데 빅5도 또 예전처럼 바보는 아니니까 옛날에 다구리 맞았었으니까 이번엔 찢어놓자. 유이랑 친구들 애들을 하나씩 다 갈라놓습니다. 다른 공간으로 이렇게 뭐 유이는 뭐 어디 뭐 카이바는 어디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여기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누구냐. 유이 카이바 뭐 얘는 그거 다 쳐. 근데 따라온 친구들 중에 조이 동생이 있거든요. 조인이라고. 그 새끼 그리고 뭐 우혁이 수진이 뭐 이런 애들 있어. 그러니까 걔네는 좆된 거예요. 얘네는 듀얼도 존나 못하거든. 사실 몸 뺏기기 너무 좋은 거지. 그렇게 친구들을 갈라놓은 상태에서 첫 번째 듀얼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 듀얼은 누가 하게 되냐. 유희가 먼저 듀얼을 하게 됐다. 빅5 중 한 명인 치메이 전사를 만나요. 치메이 전사가 덱을 만들려고 합니다. 유희한테도. 아까 말했잖아요. 덱마스터라는 게 있다고.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크리보가 지멋대로 튀어나와 버리는 거야. 뭐야 이 새끼. 왜 이래? 크리보가 나와가지고 갑자기 자기가 덱마스터를 한대.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짤 나오죠. 아 크리보가 멀대로 막 이게 나오는데 어쨌든 그래 갑자기 나와버리니까 이거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는데 상대방이 또 째째하게 여기서 야 솔직히 뉴비인데 한번 넘어가줄 법한데 안 넘어가고 그런 거 없음. 한번 하면 끝임 무르기 없음 이러면서 어쩔 수 없이 유희는 크리보를 덱마스터로 해서 듀얼을 하게 됩니다. 시메이 전사 당연히 그 시메이 전사 아바타로 쓰고 있는 본인을 덱마스터로 지정하라고요. 그래서 듀얼을 하는데 자 빅5 시메이 전사 이 사람은 어떤 스타일이냐. 게임의 전략을 체계적으로 구상을 해서 상대방을 압박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거를 본인들은 알잖아. 덱마스터 시스템을 미리 체험해봤으니까. 그래서 그거랑 연결을 해가지고 몬스터 물량을 전개하고 전개한 거를 덱마스터 스킬로 소모해서 하는 이런 방식으로 미리 아니 덱 자체를 구성을 해놓고 한 거야. 전용 덱으로. 그러니까 덱마스터 스킬에 맞춰서 덱을 짜놓은 거지. 이렇다 보니까 유이가 아무리 듀얼을 잘하더라도 아무래도 이게 판이 좀 불리하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보가 없이 하나하나 부딪혀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지. 아무리 설명을 들었어도. 심지어 크리보는 능력도 제대로 모르니까 지금.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허둥지둥 하니까 시메이 전사 이 새끼가 아주 신났어. 그냥 아싸 유이 몸 얻는다 하면서 신나가지고 무슨 내 말 좀 들어봐라. 약간 지금 꼰대 아저씨 빙의해가지고 어디에 장군이 누가 그러던데 손자병법을 가봤냐? 하면서 이거 갑자기 이런 식으로 훈수를 계속 드는 거야. 신난 거죠 아주. 그러니까 계열받죠. 그러니까 유이는 이놈의 덱마스터랑 갑자기 덱자라에서 이거만 아니었으면은 솔직히 듀얼로 개발할 수 있는데 그거를 지금 애매해진 거잖아. 지가 먼저 해놓고 잘하는 척하고. 그래서 밀리고 있었는데 그래도 운이 있었는지 다행히도 크리보 덱마스터 능력이 쓸만한 거여서 한번 삽니다. 그런데 이제 유이가 생각해보니까 계속 덱마스터 거리니까 그 덱마스터에만 집중해가지고 다른 거를 놓치고 있었던 거야. 중요한 건 뭐냐? 덱마스터가 아니라 듀얼 몬스터즈라는 게임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아저씨도 지금 잘못 알고 있던 거지. 이 게임은 듀얼 몬스터즈인데 덱마스터에만 너무 집중했었던 거야. 이거다. 그래서 유이가 이거를 간파합니다. 시메이 전사 덱마스터 능력이 어떤 거였냐면은 자세히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자신의 몬스터를 공격하면은 그 몬스터를 릴리스하는 것으로 이제 상대방의 몬스터의 공격인 만큼 데미지를 반사하는 약간 이런 매직 실린더 같은 이런 스킬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덱마스터 능력에만 맞춰진 덱이잖아. 다른 게 대처가 안 되는 거야. 다른 방식으로 공격하니까. 그래서 유이가 마법 카드를 써가지고 너 몬스터 공격할 때 발동한 스킬이지? 그러면 몬스터 공격 안 하고 너한테 직접 공격하면 되겠네? 직접 공격을 해버리니까 이 새끼가 대처 카드가 없는 거야. 왜냐면은 얘는 덱마스터에만 집중하느라고 그런 거 생각을 못했거든. 그렇게 해가지고 유희가 첫 번째 빅5 시메이 전사를 쓰러뜨립니다. 빅5는 사라지고 유희는 다음 장소 나아가죠. 자 이제 한편 카이바랑 모쿠바 이 둘은 같이 왔는데 약간 다른 장소로 갔습니다. 아까 유희도 그렇고 정글이나 아니면은 뭐 건물의 내부 공간 빙하 뭐 이렇게 특이한 장소로 가는데 카이바랑 모쿠바는 알고 있는 장소로 가는 거야. 여기 내가 아는 데인데? 보니까 카이바랑 모쿠바가 옛날에 살았던 고아원이 나와. 그리고 그 고아원 안을 봤더니 어렸을 적에 카이바랑 모쿠바가 이렇게 있는 거야. 카이바의 형제의 과거를
재현한 공간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 카이바 형제는 사실 어릴 적에 이제 부모님이 죽고 고아원에 가게 됐는데 그 고아원에서 모쿠바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부모 있는 애들도 부러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카이바가 더 이상 이렇게 시궁창으로 할 수는 없다 이러면서 계획을 세우거든요. 근데 그 계획이 뭐냐? 고아원을 빨리 벗어나는 것. 근데 애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거는 입양되는 것밖에 없어요. 어딘가에. 근데 카이바랑 모쿠바 둘이 형제잖아. 이 두 명을 한 번에 입양하는 경우는 잘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생긴 거죠. 그래서 두 명을 한 번에 입양하기 위해서 특이한 계획을 세우거든요. 고아원에 찾아온 사람 중에서 카이바 고자부로라는 유명한 군수기업 사장이 있습니다. 참고로 이때 당시까지는 카이바에는 이름이 카이바가 아니에요. 카이바 고자부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TV에 나올 만큼 유명한 체스 챔피언이거든요. 승부욕에 대해서 엄청 강한 걸로 TV에 많이 나와. 보니까 저 사람이라면 카이바가 계획을 할 수 있겠다 싶은 거야. 그래서 저 사람이 승부욕 높은 거 아니까 그걸 노려서 세계 체스 챔피언한테 어린 꼬마가 도전한다. 그러니까 이런 계획을 세웁니다. 이게 사실 그렇게 도전해버리면은 거절하기도 애매하거든요. 뭐 이런 느낌도 좀 있고 고자부로 입장에서는 고아원에 적선을 하러 간 건데 거기서 꼬마가 당돌하게 나오니까 이거 상대 안 해주기도 좀 그렇고 약간 놀아주는 느낌으로 상대해줘야 돼 한 거야. 근데 여기서 카이바가 한술 더 떠서 승부욕을 자극하는 거지. 자기가 고자부로 당신 무조건 이길 수 있다. 이기면은 나랑 모쿠바 양자로 삼아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카이바 고자부로 입장에서도 이게 막 이 새끼들 지금 애들이 뭘 하는 거야 하면서 코웃음을 치지만서도 이 자존심 문제도 있고 그리고 또 체면 때문에라도 거절하기 애매한 상황을 만든 거죠. 일부러 카이바가. 그래서 카이바랑 고자부로랑 체스를 두는데 이게 이제 원작 만화책에서는 카이바, 모쿠바, 그리고 고자부로 이렇게 세 명이서 동시에 둡니다. 고자부로는 챔피언이니까 두 판을 동시에 하고 카이바, 모쿠바 이렇게 해서 체스를 두는데 여기서 카이바가 어떤 수를 쓰냐면은 카이바가 하나 움직였다 이러면은 고자부로가 수를 줄 것이 않습니까? 그럼 그거를 모쿠바가 고자부로의 수를 똑같이 카피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 간에 둘 중 한 명은 무조건 이길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데 애니메이션에서는 이렇게 안 하고 카이바가 여태까지 고자부로의 모든 플레이들을 TV로 공부한 다음에 고자부로가 승리를 많이 했던 그 수를 분석해서 따라하는 걸로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고자부로를 카이바가 이기고 그 카이바의 가문에 이름을 받습니다. 그래서 카이바가 그 가문으로 들어가는데 원치 않았던 입양인지 몰라도 어린 나이에 맞지 않게 엄청나게 혹독한 후계자 교육을 받습니다. 근데 이때 카이바가 그래도 독해서 그런지 그때 카이바는 지금처럼 막 이렇게 나쁜 놈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꿈 모든 어린이들이 돈 생각 안 하고 맘 편히 놀 수 있는 카이바 랜드라는 걸 건설하고 싶다. 이 꿈을 믿고 열심히 후계자 수업을 쫓아갑니다. 근데 고자부로가 이제 그걸 알게 된 거죠. 뭐야? 새끼 이거 군수기업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게임? 뭐? 카이바 랜드? 장난쳐 하면서 부자관계가 틀어집니다. 왜냐하면 고자부로 입장에서는 이 군수 산업을 그대로 물려받아야 되는데 쓸데없는데 정신 팔았다 생각한 거죠. 무슨 뭐 돈도 안 되는 게임 산업이야. 또 고자부로가 굉장히 냉철한 사람 나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좀 잘 타일러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카이바 형제가 갖고 있던 모든 게임을 압수해버립니다. 이제 제 겁니다. 애들 입장에서 죽을 맛이죠. 갑자기 뭐 아빠가 게임하지 말라고 전기선 다 끊고 게임 다 뺏어가. 그러다 보니까 카이바가 절망에 빠져 있는데 모쿠바가 그걸 보고는 힘이 되고 싶었는지 힘내라고 참고서에다가 몰래 듀얼 몬스터즈 카드를 숨겨가지고 카이바한테 선물로 주거든요. 힘들지? 이거 보면서 힘내 이러면서 카이바가 그걸 받고 감동을 먹는데 보니까 다 그 카드들이 싸구려 카드인 거야.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뭐 바닐라 카드도 이런 거 보면서 막 카이바가 웃는데 그 중에 한 장이 이제 종이로 그렸던 푸른의 백룡이 있어요. 모쿠바가 직접 그린. 그걸 보고 카이바가 언젠가는 자기가 진짜 푸른의 백룡을 얻겠다. 약간 이렇게 집착하게 되는 뭐 이때부터 좀 약간 용감한 상황이 생긴다? 뭐 이런 약간 어쨌든 뭐 그러다가 후계자 수업을 따라가는 중에 카이바랑 그리고 고자부로랑 결정적으로 척을 지게 된 상황이 발생하는데 그래도 그 전까지는 카이바가 아버지라 불렀거든요. 고자부로를. 어쨌든 자기도 아버지가 잘 보이고 관계를 좀 회복하고 싶어서 가상현실 게임을 만들거든요. 근데 그 가상현실 게임을 고자부로가 보더니 이거 군사용으로 쓰면 딱이구만 하면서 군사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툼이 심화되고 이 이후로 카이바가 안 되겠다. 내가 이제는 아버지를 설득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끌어내리고 내가 카이바 코퍼레이션의 사장으로 올라가야겠다. 약간 이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과거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이런 내용을 이제 그 시뮬레이션으로 카이바 형제한테 보여준 거야. 카이바 형제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거를 알고 보여줬지?
노아는 뭐야? 뭐하는 거야? 도대체 약간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카이바 형제가 의문을 하고 있는 동안 또 한편 수진이는 남극 같은 데로 떨어집니다. 거기서 펭귄들한테 이제 납치를 당하는데 그곳에는 빅5 중에서 펭귄 나이트메어가 있었습니다. 이 펭귄 나이트메어는 이 사람은 좀 특이한 사람이야. 다른 게 아니라 그냥 펭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펭귄을 보면서 힘을 얻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카이바 랜드에도 찬성이었어. 실제로 놀이동산을 만들면은 그 안에 동물원도 있으니까. 그래서 카이바한테 자기는 카이바 랜드 안에 펭귄 랜드를 만드는 계획을 짜왔다 하면서 카이바한테 자랑을 하는데 이거를 카이바가 뭐 거미는 판다가 났겠구만 이러면서 인성이 터져가지고 홀대하거든요. 그러면서 앙심을 품게 돼가지고 복수를 하게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펭귄을 좋아하는 빅5였는데 이 사람이 수진이한테 빨리 듀오를 붙자고 합니다. 듀오를 준비를 하는데 수진이가 덱이 없잖아요. 그래서 덱을 짜는데 또 수진이 이 새끼 뭘 하겠습니까? 얘는 보기만 했지 해본 적은 별로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진이 이 새끼가 덱을 고르는 데 있어서 그냥 이렇게 고르는 거야. 이 카드 이쁜데? 이 카드 뭐 미소녀 카드네? 바로 띡픽픽. 심지어 자기 덱마스터는 수진이가 얼마 전에 그 블랙메이션 걸이 나오는 뮤지컬을 보고 왔거든요. 근데 그 뮤지컬을 보고 왔다는 이유로 그냥 블랙메이션 걸 너가 덱마스터 해라 이렇게 해버립니다. 심지어 덱에 블랙메이션은 없어. 그러니까 완전히 깨말못인 거지. 따갈못 이러다 보니까 이 상태에 보면은 개발릴 것 같잖아요 그냥. 근데 또 웃긴 게 상대방 펭귄 나이트메어도 아까 말했죠. 얘 펭귄에 미쳐가지고 펭귄 생각밖에 안 한다고. 이 새끼도 덱에 펭귄을 맞지 않았어. 보니까 얘도 무슨 뭐 황제 펭귄 무슨 펭귄 뭐 소드 펭귄. 그러니까 엄대엄인 거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옛날에 그 유희왕 브레인즈에서 보면은 완벽한 패군 이거 하는 거 마냥 진짜 딱 맞는 수준끼리 붙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덱을 그따구로 짰는데도 서로 게임이 돼. 수진이가 블랙메이션 안 넣었어도 서로 좋은 게임을 하는. 어쨌든 그래도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덱마스터 시스템에서 더 익숙한 펭귄 나이트메어한테 조금 유리하게 가죠. 그러니까 펭귄 나이트메어가 조금 있으면 내가 저 육체 차지했구만 하면서 수진이한테 티베깅을 한다. 너 이 새끼 블랙메이션도 안 넣고 블랙메이션만 넣었어도 네가 나를 이길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놀리고 있는데 그때 수진이가 또 이 새끼도 운이 있는지 블랙메이션 안 넣었어도 블랙메이션으로 취급을 하는 현자의 보석이라는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를 넣었어요. 그래서 그 카드를 딱 발동하면서 야 내가 블랙메이션 없어도 현자의 보석이 있었지 하면서 현자의 보석 효과로 수진이가 역전승을 하면서 또 빅5를 리타이어 시키고 수진이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진이랑 유희랑 같이 합류를 하게 돼요. 한편 조이 빅5 심판자왕 듀오를 하는데요. 이 심판자는 과거에 카이바 코퍼레이션의 변호사 출신이었습니다. 얘는 약간 스타일이 카이바 코퍼레이션이 사실상 솔직히 카이바도 미친놈이고 완전히 블랙 계열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카이바 코퍼레이션의 변호를 위해서라면은 정보 조작 같은 거는 아무렇지 않게 하는 약간 이런 악덕 변호사였던 거야. 이 성격이 반영이 되는지 다른 빅5들은 듀오 룰을 꼭 지켜서 하거든요. 근데 얘는 그것조차도 지키지 않아. 몰래 조작을 했냐. 조이가 도박덱을 쓰는 거 알고 조이 주사위가 예를 들어 무조건 적은 수만 나오게, 동전이 무조건 앞면만 나오게 이렇게 조작을 해놓은 거야. 그렇게 하니까 조이가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조이 이 새끼는 덱이라는 것 자체가 도박으로 이루어져가지고 그 한방 승부수를 노리는 좋은 게 나오는 시간의 마술사 이런 덱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조이가 엄청 발리는 거죠. 그래서 조이가 위험하고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노아가 난입을 합니다.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멈춰! 스탑! 뭐지? 하는데 이제 노아가 그러는 거죠. 야 이거 내가 봤는데 이거 안 되겠다. 그만하자. 왜? 이러니까 빅5가 부정을 저질렀다. 그러니까 노아는 알고 있었던 거지. 그래서 빅5가 당황하고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뜬금없이 조이가 아니 진짜 다시 하자라고 해도 아니 오히려 자기가 이긴 걸로 치자라고 해도 모자랄 판에 조이가 야 듀오 그래도 했는데 끝까지 가자 하면서 그냥 넘어가려고 그래요 그거를. 그러니까 노아도 그렇고 부정행위를 심지어 저지른 빅5 심판자 본인도 이게 뭐다 싶은 거지. 뭐하는 새끼들. 어쨌든 그래서 조이가 하자는 대로 했으니까 노아가 나는 다시 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 하면서 그 조이가 하자는 대로 해줍니다. 심판자 입장에서 땡큐죠. 이 새끼 이거 반점 바보네 이러면서 그 듀오를 소개하는데 밀리던 와중에 조이가 이거 한 반이면 끝나겠다 싶은 역전의 카드를 발동한 거예요. 근데 그 카드가 어떤 카드냐 하면은 조이의 그때 패가 딱 2장이 있는데 그 2장 중 한 장을 상대방이 고르고 그 고르는 카드가 어떤 카드에 따라서 게임이 승패가 날 수 있는 이런 카드였거든요. 한 장은 몬스터 카드였고 한 장은 마법 카드였는데 몬스터 카드를 고르면은 상대방이 공격을 받아서
패배를 한 조이의 승리. 반대로 마법 카드를 고르면은 소환하지 못해서 조이의 패배도 되는 이런 찐 마법 카드를 발동한 거야. 그러니까 심판자가 여기서 쏠리는 거죠. 여태까지 맨날 이 새끼 사기쳐가지고 조이가 뭘 발동하든 간에 그거는 뭐 주사위 1이지 이러면서 이겼었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야. 얘도 도박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막 이렇게 막 어떤 거 고르지 어떤 거 고르지 이러는데 고르니까 너 진짜 이거 고를 거야? 무르게 없기다 이러면서 조이가 블러핑을 하니까 그 도박사 블러핑 마인드에 바로 걸려가지고 몬스터를 골라버려. 그래서 결국에 심리전에 낚여서 심판자도 패배, 조이도 이제 다른 친구들과 합류 이렇게 진행이 되고 우혁, 조인, 듀크 얘네는 뭐 했냐? 그냥 셋이서 같이 돌아다니고 있었어. 약간 어떻게 보면은 이 새끼 족밥 아니야? 이런 식으로 뭉쳐나에게 배려를 해줬었나봐. 어쨌든 셋이 같이 다녔었는데 여태까지 빅5가 3명이나 패배를 하면서 몸이 부족했잖아요. 왜냐면 이겨야 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계의 군주란 빅5였는데 그 빅5가 야 안되겠다 너네 그 축정이 3명 한 번에 덤벼하면서 그 3명을 한 번에 3대1로 듀얼을 해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또 여기서 비하인드가 나와야겠죠. 기계 군주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얘는 그 카이바 코퍼레이션의 과거랑 조금 더 밀접한 사람이었어. 카이바가 옛날에 군수산업 했잖아요. 무기를 만들던 군수 공장의 공장장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얘는 자기 일을 너무 사랑해서 그 공장에 대한 애착이 엄청 컸거든요. 근데 카이바 얘가 군수산업이라면 아주 하객되는 놈이다 보니까 그 군수산업을 정리하면서 공장도 싹 폭파시켜버린 거야. 심지어 정리를 하는 와중에 그 공장을 없애라는 명령을 그 공장을 가장 사랑했던 공장장한테 내렸던 거지. 그래서 그걸로 원한이 생겼던 사람인 거예요. 카이바 사실 이 새끼가 원한 살만한 짓을 하고 다니긴 해요. 진짜로. 솔직히 페가수스랑 똥치만 해. 어쨌든 그 원한으로 복수하게 됐는데 그래서 3대1로 듀얼을 하거든요. 이게 3대1이면 웬만해가지고는 솔직히 공격만 제대로 해도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잖아. 근데 뭐가 문제냐. 솔직히 우혁이 이 새끼 맨날 허풍쟁이에다가 이 새끼 뭐 없을 것 같은데 해도 그래도 기본 룰은 알아. 어떻게 돌아가고 여태까지 애들 게임하는 것도 많이 봤고 듀크도 기본 머리도 있고 게임을 만드는 사람인 만큼 좀 믿을직하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조에 이 새끼가 초짜인 거야. 얘는 조이 동생이라서 눈이 안 보였던 그 친구잖아요. 눈이 안 보이다 보니까 배틀시티 듀얼 할 때도 애들 듀얼 하던 것도 제대로 못 보고 덱 구성할 때도 수진이 마냥 뭐 이쁜 캐릭터 이렇게 고르는데 얘는 그거에 대한 애들끼리 뭐 상관관계도 없는 거야. 그냥 대충 능력치도 안 보고 야 이거 수진이는 양반이네 싶을 정도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세 듀얼을 하니 조앤이 상대적으로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놓인 거예요. 기계군주한테 일방적으로 겁나 뚫어봤거든요. 기계군주 입장에서는 약간 그런 거죠. 스타크래프트 컴가게 할 때 약한 데부터 먼저 가서 공격을 하잖아. 그런 식으로 겁나 두드려 패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에 탈락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우혁이가 항상 조앤한테 마음이 있었거든. 이거 안 되겠다. 차라리 자기가 죽고 말자면서 우혁이가 자기 덱마스터를 써가지고 방패를 하면서 조앤을 지키고 패배를 합니다. 근데 이게 또 역효과가 났던 게 이렇게 되니까 조앤이 오히려 매국에 빠지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혁이 오빠가 죽었어 이러면서 이 새끼 씨발 빨리 1인분 해도 모자랄 판에. 이러다 보니까 듀크가 이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커다란 짐덩이가 생기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턴 넘기고 막 이러니까 뭐 어떻게 되나 싶은데 마침 아까 심판자를 이기고 온 조이랑 그리고 또 친구들이 합류하면서 훈수도 하고 응형원도 해주니까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내가 죽은 우혁 오빠를 위해서라도 뭐라도 해야겠다 이러면서 그 조인이 뭐라고 하려는 의지랑 듀크의 서포터 우혁이가 그냥 간 게 아니라 가면서 남기고 간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를 같이 쓰면서 어이없게 기계군조를 역전승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역전승을 해서 좋아했는데 근데 그 좋아하는 것도 잠시 우혁이가 어쨌든 졌잖아요. 그 우혁의 몸은 이미 뺏겨버려. 기계군주 입장에서는 3개의 몸을 못 얻었으니까 아쉽긴 하지만 다른 빅5보다 난 게 하나라도 몸을 얻은 거지. 그래서 반대로 우혁의 정신은 그 원숭이 기계에 갇혀버리고 우혁의 몸은 기계군주가 조종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혁의 몸을 얻은 빅5가 등장하는데 이 새끼가 카이바를 딱 보자마자 눈이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 카이바 이 개새끼 너 내 공작을 하면서 빠따가지고 우혁 바로 막 이렇게 뚜까 뿌고 그러다 보니까 카이바도 당황. 이 새끼 왜 이래 우혁이 뭐 잘못 먹었나? 대응을 하는데 아무래도 가상과이다 보니까 빅5가 더 잘 싸우나 봐요. 이 새끼가 리얼 파이트로 모크바를 납치가 버립니다. 완전 구유즈 메타죠. 모크바가 납치돼 버리니까 카이바가 가상현실이어도 눈이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모크바 또 납치됐어? 이 새끼 왜냐면은 배틀시티에서 구해준 지 얼마 안 됐거든. 그래서 카이바는 모크바 쫓아가는데 빅5 중에서 4명이 나왔잖아. 아직 안 나온 마지막 한 명 빅5가 있는데 그 빅5가 카이바를 가로막는 거예요. 그 정체는 사이코 쇼커인데 이 사람은 그 빅5 중에서도
가장 카이바의 최측근인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카이바가 자기 아버지 고자부로를 이제 내몰기로 결심했을 때 처음으로 합류를 했던 가장 최측근이었던 거죠. 근데 이 시기도 불쌍한 게 카이바가 고자부로를 내치자마자 그냥 빅5도 유명무실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팽을 해버렸던, 어떻게 보면은 얘도 카이바가 복수계를 만들어준 거죠. 많이 도와줬던 만큼 그것만 챙겨줬어도 자기의 충신으로 하려 할 텐데. 그래서 둘이 듀오를 하는데 이 친구 플레이스타일 어떠냐? 사이코 쇼커 덱마스터인 만큼 사이코 쇼커 능력이 어떻습니까? 함정 봉쇄잖아요. 상대방 함정을 봉쇄. 근데 자기 함정을 쓸 수 있어. 그리고 또 세틀라이트 캐논이라는 레벨 7 이하 몬스터로는 공격이 불가능하고 한 턴에 공격이 1000씩 오르거든요. 이런 카드로 이제 공격력을 한 번에 쭉 올렸다가 높은 공격력으로 한 번에 죽여버리는 이런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근데 이 특히 세틀라이트 캐논이 뭐가 또 특이하냐면은 말 그대로 위성 무기죠. 근데 이거는 실제로 카이바 아버지 고자부로가 만든 카이바 코퍼레이션의 최강 병기였던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있는 병기를 모티브로 만든 카드였던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카이바 코퍼레이션, 카이바 사장의 게임으로 위주 돌아가는 거에 반기를 드는 존재 같은 거지. 그래서 사이코 쇼커가 지금 카이바의 최측근이었던 만큼 이제 옛날 얘기를 하는데 고자부로와 어떤 투자 미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내용이냐? 간단하게 주식 배틀이라고 좀 얘기할 수 있는데 고자부로가 카이바랑 모쿠바한테 잘 갖고 있던 주식 2%를 양도합니다. 2%씩. 자, 카이바 2%, 모쿠바 2%. 그러면서 1년 안에 100배로 불리는 미션을 줘요. 그 어린애들은. 이게 뭐 말도 안 되는 조건이죠. 근데 또 야, 너 안 할 거야? 안 하면은 뭐 다시 돌아가야겠지? 고아원으로 이런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을 걸면서 미션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능력이 없으면은 자기 양자로 삼을 수 없다 이거죠. 그래서 뭐 얼타운트 없지만 어쩔 수 없이 카이바는 조건을 수락합니다. 사실 카이바한테 선택권이 없었죠. 그래서 카이바가 이제 모쿠바한테 주주권 행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는데 카드로 쉽게 얘기해주거든요. 회사의 주식 100장의 카드가 있다 하면은 그 100장의 카드 중에서 51장만 가지고 있어도 과반수가 되기 때문에 그 회사의 경영권을 따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자기는 목표로 삼고 있다. 카이바는 이 원리를 이용해서 카이바 코퍼레이션 주식 양도받은 주식 있죠? 전부 이제 매도한 다음에 매매한 돈으로 52%의 주식을 할 수 있는 회사를 고릅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주식을 전부 매수하는 거예요. 51%를. 그 회사는 멀쩡히 있던 사장이 경영권이 뺏기게 되는 거지. 그 어린 카이바한테. 왜냐면은 주식이 52% 갖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 카이바가 또 어떻게 나오냐 여기서? 자기는 경영에 관심이 없다. 대신에 너네는 이 회사에 관심이 있을 거 아니냐. 이 회사 운영하고 싶으면은 뭐 너가 됐든지 너네 직원들이 됐든지 내가 산 금액에 5배에 팔 테니까 사라.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진짜 이거는 사모펀드도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개악질 짓거리를 해요.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런 식으로 영세한 기업들한테 51%의 주식을 매수하고 이거를 5배를 팔아버리는, 이렇게 해서 돈을 엄청 불립니다. 이 새끼 진짜 나쁜 놈이죠 진짜. 이 새끼가 사실상 유이한테 옛날에 물리치료 안 받았으면은 분명히 배틀시티 했을 때도 구울주랑 똑같이 막 카드 훔치고 이지랄 했을 거야. 마인드 크러쉬 당해가지고 정신 치료받았으니까 지금 이 정도로 남아있지. 어쨌든 이런 인성을 가지고 카이바는 풀린 돈으로 고자부로 찾아가는 게 아니라 빅5를 찾아갑니다. 너네 빅5들 이사들 여태까지 고자부로 우리 아버지가 맨날 홀대했지, 나랑 같이 가자 이러면서 고자부를 치기 위해서 그 친구들이 모인 거야. 빅5와 카이바 연합. 그래서 빅5까지 끌어들여가지고 주식을 그 돈으로 매수를 막 하는데 이 정보가 갑자기 고자부로한테도 새나가 버립니다. 뭐요? 그러다 보니까 고자부로도 이걸 듣고 내가 호랑이 세계 키웠구나, 안 되겠다 하면서 급하게 사모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카이바 입장에서는 반란이 지금 실패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내부에 뿌락지가 누가 있는지 찾아보고 있는데 카이바가 원래였으면 뭐 빅5 너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하고 갑자기 모쿠바를 찌는 거야. 모쿠바 너 이 새끼 너지. 그러니까 모쿠바는 그런 거죠. 이건 나 아니야. 내가 안 그랬어. 왜 나한테 그래? 그래서 울며 매달리는데 카이바가 아니야. 모쿠바 이 새끼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실망이 나면서 모쿠바를 그냥 내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모쿠바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인 거죠. 아니 자기가 안 했다는데 믿어주진 않아. 심지어 형이 원래는 자기를 맨날 챙겼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자기를 제일 먼저 의심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지? 돈이 사람을 바꿨나? 모쿠바도 갈 데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아버지 고자부로가 이렇게 끌어안아 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자, 빅5 카이바 연합 그리고 모쿠바 카이바 고자부로 연합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모쿠바도 주식을 갖고 있었잖아. 2% 주식이 고자부로한테 가버리면서 카이바는 카이바 코퍼레이션 전체 주식의 49%를 가지고 있고 고자부로는 모쿠바까지 합쳐서 51%를 얻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고자부로가 최고 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카이바를 내쫓고 끝내려고 했는데 그때
뜬금없이 모쿠바가 그래도 나 역시 형이 좋아하면서 배신당해 놓고 자기가 갖고 있던 이퍼 주식을 카이바한테 줘버립니다. 그러면서 고자보로는 어태이가 없는 거죠. 아니 내가 그렇게 잘해줬는데 평소에 잘 안 해줬지만 그래서 갑자기 고자보로가 개통수를 맞고 49%가 돼버리면서 모쿠바, 카이바, 빅5의 연합의 승리로 끝나버립니다. 그리고 고자보로는 이 충격으로 시름실 말타가 쓰러져 사망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듀오를 하면서 빅5 사이코 쇼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코 쇼크 입장에서는 야 카이바 내가 너 그렇게 도와줬는데 너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다. 약간 어떻게 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충격받아 갑자기 여기서 야 근데 너 사실 알고 있었지? 너가 흘렸잖아 정보. 그러니까 카이바가 원래는 모쿠바가 정보를 흘린 줄 알고 모쿠바를 의심하고 쫓아냈잖아 고자부로한테. 근데 그게 아니라 카이바가 일부러 정보를 흘리고 모쿠바를 쫓아냈던 거야. 모쿠바의 마음을 이용해 먹으려고. 저 새끼는 나쁜 새끼예요. 카이바이 나쁜 새끼. 이게 아무리 봐도 노아 편은 이름이 노아 편이 아니라 카이바의 악행 편이라고 해도 사이코 쇼크 불쌍하죠. 어쨌든 사이코 쇼크가 그 얘기한 거죠. 너가 사실상 그 모쿠바를 이용해서 고자부로 죽인 거 아니냐? 카이바의 나쁜 새끼야. 그런데 카이바는 사이코패스답게 응? 뭐해서 어쩌라고. 인생 어차피 한방 아니야? 하면서 뭐 그런 거 알 바 아닌데 하면서 이제 세틀라이트 캐논도 푸른 내맹용으로 바로 부숴버립니다. 쓸데없는 소리 할래? 아무따 듀얼이다 하면서 듀얼로 그냥 묻어버리는 게임으로 물어보는 모습 보여주면서 또 빅5를 듀얼로 없애버리죠. 여기까지는 좋았어. 근데 아까 빅5 기계군조가 납치했다 그랬잖아요. 모쿠바를. 그 모쿠바가 사실 듣고 있었어요. 다. 그러니까 이게 다 모쿠바 들으라고 했던 얘기였던 거지. 알고 봤더니 모쿠바가 이미 그 노아가 있는 장소에서 그 듀얼을 원격으로 중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모쿠바는 진짜 처음 들었나 봐. 충격에 빠진 거지. 뭐? 형이 진짜로 나를 의심해서 한 게 아니라 일부러 그랬던 거였다고 하면서 막 이제 그러는데 또 웃긴 게 이 새끼도 약간 사이코패스 같은 게 그렇게 배신당했다는 얘기를 들어도 어쨌든 형이 이겼으니까 된 거 아니야? 하면서 듀얼에 이긴 형만 축하한다고 막 그러고 있어. 그럼 자기는 언제나 그래도 형 편이래. 그 보면서 노아가 이제 겁을 들죠. 아, 이 새끼 얘네 형제는 진짜 미친놈들이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뭐 미친 사이코 보는 눈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노아가 딱 깨닫습니다. 아, 카이바가 왜 강했냐 했더니 옆에 모쿠바가 있었기 때문에 강했던 거였어. 그래서 노아가 반대로 모쿠바를 세뇌해가지고 카이바가 아니라 자기 동생으로 생각하게 만들어버린 거야. 모쿠바는 보면은 페가수스 때도 그렇고 개고생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노아가 모쿠바를 세뇌해가지고 자기 동생으로 삼아버렸어. 돌통한테 없는 신카드 블랙 플레어 라이즈. 나는 그런 게 있으면 전에 왜 안 쓰나 몰라. 프레이 스킬 4번째. 지 혼자 스킬을 4개를 써. 내가 바로 신이다. 에이, 좀 미안하다.